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젠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일단은 오늘 조금 또 주가가 하락을 해서 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실 겁니다. 기분은 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열릴 수 있는 그런 좀 흐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유료 강의 거를 조금 잘라가지고 이거를 조금 이제 영상으로 해서 이제 조금 이제 배포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죠. 지금 당장은 주가가 힘들지만 뭐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뭐 반등 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어, 이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똑같습니다. 일단 이 산업 자체가 이제 정말 안 될 산업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슈가 정말 아닌 건지, 요거를 일단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매일매일 그 코로나 이제 확진자나 이런 것들을 괜히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국내는 많이 줄었죠. 요번에는 이제 좀 해외도 좀 줄었습니다. 해외도 좀 줄었는데, 자, 그래도 이게 보시면은 50만이에요. 미국이 요번에 좀 줄었죠?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9,500만입니다. 9,500만이 그 확진자고,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2천만이 지금 확진자예요. 실제 확진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시장 자체가 뭐 빨리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운 거죠. 왜 이렇게 많은 그 확진자가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봐셔야 되는 게, 진단키트 치시면 지금 한미약품이 이제 또 이 신속 진단 키트 출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K진단 키트 올해도 고성장 이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진단이 끝났으면은 뭐 한미약품이나 이런 대형 회사들이 진입을 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지금 얘네들은 다시 뭐 CE 인증, FDA 인증 이런 것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식약처도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기존에 FDA 신청한 기업들도 지금 결과가 안 나와서 고통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금액이 또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관세청 기록 보시면은 전년 대비 이만큼 폭증한 거다. 11월 대비해도 5.4%가 늘었다. 라는 이런, 물론 이거를 이제 뭐 선점하려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 정말 이게 끝났고 안 되는 산업이라면은 왜 굳이 이런 대형 회사가 진단키트 시장으로 진입을 하시겠어요?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얘도 결국엔 뛰어났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번 제품은 WHO가 긴급한 요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얘도 FDA랑 CE랑 다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이 들어오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시장이 진짜 끝났다라면은 그게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코로나 변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변종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변종은 아니고 이제 변인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 새로운 바이러스 발견, 봉쇄 조치 강화, 브라질발 변이, 국내에서 확인, 남아공발 포함 2명 추가. 지금 그러니까 변이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물론 코로나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00명대로 줄었어요. 300명대로 줄었는데,
이게 사실 언제 늘어날지 그런 것들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뭐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수량이 굉장히 부족해요.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이것들이 쉽게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얘가 일단은 코로나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산업이 있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코로나 부분은 지금 1차적으로 이제 FDA 항원 승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15일 전후로 해서 이제 4분기 실적 나오는 거 이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화요일까지 중앙체 FDA 이후에 또 신청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 늘어져 봐야 1, 2주 정도 늘어나겠죠. 그죠? 그런 것들 지금 요거 보시면 되고 일단 포스트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S블롯 해가지고 이거 알러지 판매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 벤처 통해서 이제 결핵하는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슈얼리 스마트는 동시에 겹치는 거죠. 슈얼리 스마트.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국책까지 하고 있는 치매 파이프라인 있고 여성 호르몬 관련된 부분도 이것도 슈얼리 스마트 결국엔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다양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코로나만 보신다고 하면은 이 이슈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게다가 뭐 이거 코로나 쪽 붙이면 이제 항체 FDA 항체 WHO 쪽 진행하고 있죠. 그다음에 결핵도 WHO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본다면 충분히 이슈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슈가 많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오늘 만약에 수젠텍만 빠졌으면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시젠도 빠지고 있잖아요. 그 17만 5천 원 라인 중요한 라인 깼어요. 제가 16만 1천 원부터 여기 라인 해가지고 담아 보자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라인이 눌리게 되면은 또 밑에 라인에서 또 잡아가지고 또 담아야 돼요. 왜? 실적이 엄청 나오는 기업이잖아요. 실적이 엄청나게 나오는 기업이고 이 산업이 단박에 죽으면은 사라고 말 못하죠. 근데 이 산업 자체가 쉽게 끝날 산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이거 계속 간다, 코로나 뭐 계속된다, 뭐 그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뭐 딱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백신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한 0.5% 정도밖에 안 돼요. 한참 남았어요. 한참 남았고 그다음에 진짜 멀었습니다. 그리고 WHO에서도 이게 정말 다 끝났나? 약간 요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된다면은 어쨌든 그렇게 나눠가지고 좀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젠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기업 기대되고 있는 액바 같은 경우도 오늘 오르다가 빠졌죠. 그 다음에 지금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랩치나 뭐 DNA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뭐 당연하죠. 또 당연히 좀 주가가 힘듭니다. 휴마도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진짜 다른 애들 다 올라가고 견조하게 버티는데 수젠텍만 문제가 있다라면 문제죠. 그러면은 지금 전반적인 진단 키트가 다 빠진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진단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개별 이슈를 떠나서라도. 근데 개별 이슈는 우리가 주담이랑 뭐 통화도 하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진단이 이 산업이 끝났나 안 끝났나를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투자 쪽으로 가게 되면은 요게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어찌됐던 간에 산업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도. 그렇게 된다면 그 중에서도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 산업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결핵도 있고 알러지도 있고 이렇게 많이 넓혀져 있잖아요. 근데 결핵 시장 중국이 대장이에요. 중국 쪽 뚫어놓으면은 이제 WHO까지 막 만약에 좀 시간이 걸리게끔 진행이 되면은 요걸로 여러분들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거기서
몇 프로만 하나 진짜 5%만 차지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현재 주가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핵 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인지 거기에서 만약 전 세계에서 일정 부분만 정말 뭐 한 2, 3%만 차지하더라도 그 파급력을 예사롭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알러지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알러지도 40여 종인데 100여 종까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는 시간이 나신다면은 그 10분밖에 안 돼요. 10분밖에 안 되지만 제가 일부러 잘라서 그래 그 부분을 제가 강의에서 한 3, 40분 정도 떠들었는데 투자 vs 이제 투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은 불안해할 시간에 이 산업과 기업을 분석을 해보세요. 엘리자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중앙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항원이랑 항체 이런 것들이 뭔지, 중앙체랑 뭔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은 중앙체를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차트적으로는 지금 조금 많이 눌리긴 했어요. 그리고 이 가격대까지 빠지는 거가 사실 이제 20월선까지 깨진 거는 조금은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부담스럽긴 하고 그다음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전 가격대에까지도 거의 왔어요. 이 결핵이랑 요런 얘기 나왔을 때도 이 가격대 유지가 됐었고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거 2만 원대 이 뭐 이제 괴당락이랑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18,000원 라인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2년의 공간을 격해서 이때보다 사실 이때가 지금 회사는 월등히 성장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요때는 결핵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실적도 나오고 뭐 슈얼리 스마트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알러지도 개발이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때 없었던 파이프라인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그 이전 가격대랑 비슷하다? 이거는 한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고점 대비해선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고 과연 이 정도까지도 주가가 회귀할 정도로 지금 얘가 아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2019년 이 4월, 3월보다도 지금의 회사 가치가 월등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해요. 가치가 높으면은 그거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주가의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보다 실적도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고 파이프라인도 분명 좋아졌고 조인트 벤처부터 시작해서 매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고 코로나 지금 당장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실적은 계속 나올 거죠. 어쨌든 요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만큼까지 빠졌다? 이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회사 가치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회사 가치가 똑같은 레벨업에서 놀아야 되는 상황인지를 한번 진짜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뭐 분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땐 좀 아쉽죠. 요때 이제 그 단타 좀 물량이 나오면서 또 찍어 누른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회사가 좀 굵직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항원 FDA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당장 다음 주 왜냐면 이게 11월 20일 정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계속적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 통상적으로 2달이고 뭐 보통 3달을 잘 넘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2월 안에 터질 게 항원 그 다음에 실적은 현저하게 좋아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그렇고 항원도 그렇고 중앙체도 이때 되면은 뭐 이제 FDA 신청했다 해서 요거 색다른 또 기대감들 터질 거고 요거는 뭐 전 세계에서 어쨌든 손가락 안에 꼽기 때문에 아무튼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백신 유통이 되면 될수록 더 좋겠죠. 그런 것들에다가 이제 조인트 벤처 기대감들 그다음에 S블로 나가는 것들 요런 것들 다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지금 많이 잔류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주가에 반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충분히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오늘도 지금 수급 동향 보면은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았죠. 개인들이 결국엔 또 팔았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좀
올라가고 막 그럴 때 외인들이 패대기 치는 때 개인이 산 거고 개인이 또 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잘 버텨줘야 됩니다. 개인들이 털기 시작하면은 뭐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이 터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존 주주들이 터는 거를 결국에는 다른 쪽에서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고, 개인들이 털린다라는 건 그만큼 보시면은 기간 내 보시면 외국인은 결국엔 다 맞고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다라는 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뢰가 없다라는 거죠.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하고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다 됐을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결핵이랑 알러지는 개발 단계가 아니라 끝났잖아요. 제품이 된 거고 이제 각국 나가면서 인허가 받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개발 단계도 아니고 제품이 나왔는데 이런 시장들이 된다면 이게 과연 시가총액이 2,500억 원대, 지금 2,500억 원대 정도 됐죠? 2,500억 원대 과연 놓을 건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결핵과 알러지, 이 지금 치매는 아직까지는 뭐 논외로 치더라도 결핵과 알러지, 특히나 뭐 요거 중국 조인트 벤처하고 오리온이 바보도 아니고 제품이 좋으니까 얘네랑 조인트 벤처해서 이제 그 제품을 넣겠죠. 오리온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가는 종목인데 이 종목의 시총이 꼬작 2,500억밖에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결핵이랑 알러지라는 파이프라인이 여기에 시장이 잘 전착되고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현재 시총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주가 곱하기 주식수예요. 주식수입니다. 그러면은 주식수는 고정이잖아요.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2배가 올라가면 현재 주가에서 2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핵과 알러지가 됐는데 시가총액이 꼬작 5천억밖에 안 될까요? 5천억만 돼도 33,000원대예요. 그죠? 시총이 7,500 되면은 지금보다 3배잖아요. 5만원대예요. 시총이 1조가 되면은 전고점입니다. 여러분들, 이 결핵이랑 알러지 코로나 논외로 치자고요. 결핵이 정말 돼가지고 여러분들 WHO 2년 만에 됐어요. 2년 만에 됐다라고 칩시다. 여러분들 얘 시총 1조밖에 안 될까요? WHO 받아가지고 막 뭐 중국부터 시작해서 결핵 다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투기부에서 투자 관련된 그 영상을 보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주식은 투자입니다. 나중에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은 섹터가 외면을 받았고 지수도 그마저도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이게 나중에 정말 됐을 때 이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건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생각해 보시고 다른 종목군들이랑 비교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박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남 하나로 지금 이게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시총 거의 2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얘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0,000원 정도였어요. 9월달에 만원, 저가가 10,000원까지 떨어졌던 종목입니다. 30만원까지 올랐어요. 30배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5달 만에. 수젠텍 파이프라인 여러 가지가 있죠. 파이프라인이 많이 있죠. 그걸로 전부 다 했을 때 박셀의 반도 못 가지는 않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 파이프라인들이 다 터졌을 때도 시총이 1조가 안 될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미래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거에 대한 미래가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미련 없이 던져야겠죠. 더 떨어지고 가망 없는 종목은 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그 기업의 가치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파이프라인을 제외하더라도 항원 4분기 실적 뚜껑이 열려져야 되겠지만 일단 실적이 3분기보다 현저하게 뭐 2배 이상 높아지면서 2배 이상 좋아지면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식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항원 FDA까지 되면서 매출이 증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나오더라도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좀 이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를 이 종목이 나중에 정말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뿌리를 많이 내린 종목인지
아니면은 그냥 왜소해가지고 올라가다 뭐 발 한번 차면 뚝 부러지는 그런 나무인지 한번 이 뿌리를 좀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수젠텍이라는 종목은 그래도 뿌리를 나름대로 잘 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미래 가치를 생각하시고 좀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라는 거는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몰라요.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는 거고 그 가치에 따라서 시장의 평가는 결국엔 달라집니다. 시장 평가는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일정도 있고 해서 제가 영상을 오늘 많이 못 올렸는데 어쨌든 수젠텍은 그래도 또 많이 또 걱정하시고 하시니까 제가 제일 먼저 작업을 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종목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 종목을 장기로 끌고 갔을 때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종목이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때보다는 분명 성장을 했습니다. 분명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가 파생상품 손실 빼세요. 파생상품 손실 빼고 이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금액, 그리고 그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이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은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군들과 좀 비교를 해보신다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결론을 좀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